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집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그렇죠. 여기 좀 폭탄 맞아 부서진 것 같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집, 이 집이 보이고요. 그 앞에 있는 이 집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집도 좀 뽀개진 것 같죠. 여기가 이만큼이 날아간 것 같죠. 여기 요 부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집이 여기 보이고요. 그 뒤에 있는 요 집이 이제 여기로 보이고요. 제일 뒤에 있는 거 예, 여기 보이고요. 네, 이 위치가 일치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소리가 너무 커. 예, 하여튼 그래서 이 장소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장소가 나왔는데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힘들고요. 시간상. 그런 방식으로 제가 여기 위치를 다 찾았습니다. 남북을 맞추면 두두두두두두두. 예, 제가 총 5군데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여기였고 5번째. 그래서 예, 러시아군이 이쪽에 파브를 아파트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장소에 이제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네, 콘스탄티노프카의 서쪽 아파트 지역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수미 지역으로 가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구피안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크라스나 리만 변화가 보이지 않고 시베르스크 차소비아르 콘스탄티노프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포크롭스크 미르노그라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보이지 않고 굴리아이폴리에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도 없고 오늘 무슨 날이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첫 번째 이제 장면에서 이 부분 여기에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깜빡깜빡 네, 파브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하게 파브를 막 넓게 공격했는데. 예, 그래 요 장소는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만 뒤로 갈게요. 네. 요 장소에서 그 이제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수지 물이죠. 예? 두 군데 보이고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그 옆에 숲이 있어요. 딱 붙어서 요 숲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으로 이렇게 나무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죠. 예, 이렇게 지나가고 그 앞부분에 요런 이제 숲이 있습니다. 요 나무 요거요. 그다음에 그 옆에 뭔가 터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또 계속 보다 보면 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네, 이 장소, 이 집 바로 저쪽에 뭐가 하나 터지고 있죠. 지금 그 장소도 제가 찾았는데요. 두두두두두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두두두두두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집이 빨간 지붕인데 이렇게 층이져 있죠. 이렇게 세 개로. 여기 보시면 제일 긴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보이지만 여기 나무 그늘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가지밖에 안 남은 나무. 그래서 저는 이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낮게 있는데 바로 요거죠, 요거. 예. 그래서 그 저쪽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은 대략 여기 이쯤에 저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져요. 그래서 예, 그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예, 저쪽에 떨어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 보이시죠? 또 떨어지고 예, 그죠? 예, 몇 번 떨어집니다. 아마 이쪽에 주로 공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장소인데 좀 멀리서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집에도 연기가 나고 있죠. 네, 또 떨어지고 있죠. 하나, 둘. 네, 그래서 이 장소가 맞는데 수직 남북 맞으면 여기는 어디냐? 포크롭스크 점령했잖아요. 포크롭스크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슈니인가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는데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포크롭스키 방향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군 제32 독립기계여단 무인 항공기 통제센터를 파브 250 및 파브 500 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했습니다. 무인 항공기 통제센터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뭐라고요?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 통제센터. 그럼 여기는 또 어디였을까요? 여기 역시 무인 항공기 통제센터였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똑같거든. 위치가 지금 전진이 별로 없고
이렇게 어느 정도 포위한 상태에서 계속 여기다가 포격 뭘 폭격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무인 항공기 통제 센터를 찾아서 공격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한번 좀 보면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가입니다. 다 점찍힌 데 보면 민간인 건물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보다는 이런 데를 좋아했거든요. 바로 옆에 이렇게 크고 예? 괜찮은 건물들이 있는데 왜 이런 데 안 하고 이런 데 했을까? 예? 민간인 방패 전술. 민간인 방패 전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민간인 여기 후퇴 안 하고 있는 민간인들 옆에 숨어 갖고 있으면은 러시아군이 공격을 못할 것이다. 이런 걸 노리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는 여기다 파브를 막 퍼붓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쿠피안스크에서 민간인을 방패로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고 이걸 보면 아유 크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Бо якщо немає людей в місті, якраз тоді ракети будуть. 젤렌스키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자막이 있는데 읽기 싫고요. 인간 방패 젤렌스키는 도시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도시가 비어있으면 점령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통이 선언했다. 이거 자막도 없어. 그리고 이거 시오니스트들도 인간 방패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가자 지구에서 이 본네트 위에다가 사람을 싣고서 이렇게 막 공격하지 마. 우리 같이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적신월사. 적십자사가 아니고 적신월사야. 여기는 또. 구급차. 시오니스트 군대는 심하게 다친 팔레스타인인을 군용 차량 보넷 위에 올려놓고 의료진의 접근을 막은 채 돌아다녔습니다. 구급차가 있는데 안 넘기고 그냥 이렇게 싣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죠? 구급차에다가 빨리 돌려줘야 되지 않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방패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자칭하는 군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격하지 마. 얘네들 같이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키프 오블라스트 어디에서 전력 인프라가 손상되었습니다. 가울라이터 세이르게이 젤렌스키는 도시에 물 공급이 끊겼고 가장 큰 보일러실이 파괴됐다고 또 오늘 계속 이제 전력 인프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청에 따르면 카르키우 인근 드브레치니 쿠트 마을의 한 개인 농장에서 드론 공격으로 돼지 약 1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돼지를 왜 죽였지? 일부러 그럴 리가 없는데 굳이. 속보 특수작전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50만 명 돌파. 러시아군 총참모부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150만 명 이상 죽었답니다. 누적. 케냐 국회의원 카미니 위충와는 정보기관과 형사수사국의 합동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케냐인 1000명 이상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용병 모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능성 있는 게 옛날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옛날에 이게 한 1년 전인가? 하여튼 이거 좀 옛날에 나온 건데 이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나온 건데 보세요. 모스크바 같은 데인데 길거리에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군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요거 이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제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우크라이나 국가 정치 이제 채널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이거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회 안보석이 로만 코스텐코 그러니 젤렌스키의 폭력배들에게 붙잡히면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기를 붙들어두는 참으로 훌륭한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호국 영령들의 뒤를 따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군대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정정당당한 얘기인데 왜? 이 와중에 폴란드는 또 군대에 자원 입대하십시오. 이런 멋진 물건들을 가까이서 만지고 보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사탕발림 꼬시고 있습니다. 이거 꼬심에 넘어갔다가는 바로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처럼 되는 거죠. 너는 이미 죽었다. 하지만 폴란드는 살살 꼬시는 거야. 야 이거 멋지지 않냐? 이런 거 조정해보고 싶지 않냐? 그럼 군대 와. 폴란드 투스크사 군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과시하며 이것이 바로 현대 전쟁이라고 외쳤다. 르비우 지역 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밀-24 헬리콥터가 계란 드론과 충돌해 우크라이나 조종사 4명이 사망했다. 이거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 죽은 사람도 얼굴이 나오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멍청아. 르비우에서 가만히 있어. 소리가 너무 큰가. 르비우에서 한 지역 주민이 BMW를 몰고 가다가 묵념 시간에 차를 세운 지역 운전사에게 욕설을 퍼부었어. 뭐? 우크라이나에 뭐? 묵념 시간이 있다고? 잠깐만. 이 사람이 차를 세우고 차 밖에 나와서 묵념을 하고 있나 봐. 야, 우크라이나 이 옛날 한국이랑 똑같네. 우리 어렸을 때도 이랬는데 잘 보세요. 이거 국제시장인가 한국 영화인데 보지는 않는데 그 일부 나온대요. 여기 보면 우리 5시, 오후 5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애국가 소리가 나와요. 동해물과 그 애국사 소리가 나오면은 딱 서갖고 가슴에 손을 넣고 가만히 있어요. 안 있잖아? 그러면은 누가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해야 돼. 분위기상 그랬어. 근데 우크라이나 에? 우크라이나 이 사람 외국자네. 동해물과 이거 딱 이렇게 차 세우고 딱 서서 묵념 시간을 하는데 왜 BMW 이 돈 많은 놈들이 이 매국노네 이 새끼. 어느 나라나 서민들은 법을 잘 지키는데 돈 많은 놈들은 이 매국노가 많아요. 이거 봐. 길거리 징병 관련돼서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제 총 쐈대요. 그 지역은 체르니우치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코비나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수류탄을 던졌다고 국가경찰이 밝혀 또 수류탄도 던졌대 경찰한테. 카르키우에 사는 한 남성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전환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해줬대요. 예? 카르키우 법원은 군 징병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그녀의 병영 등록 및 오리버그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죠? 나는 고추 잘랐으니까 여자임 그러고서 이제 군대 빼는 거야.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라나?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우크라이나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유럽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 유럽 무지막지한 유럽마저도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죠?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그거를 매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수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 세력이 문제인 거지. 모두가 우크라이나 돈이 흐리부냐입니다. 예금을 하기보다는 월급으로 외화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고 며칠 전에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자국민이 자기 나라 돈을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물가가 올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 가치가 그 보존되는 외화로 갖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망하는 징조네. 나라 망하는 징조. 이것은 인공지능이지만 각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AI를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정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영상이라는 거야? 아니면은 얘네들이 인공지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실제 같은데? 인공지능 영상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대요. 네, 이 영상은 러시아 헬기가 출동해서 30mm 드론용 새로운 신형 탄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대공포처럼 그 드론 근처에 가면 터지나 봐요. 그래서 한번 출동해서 수십 대를 이제 터뜨렸다고 격추했다고 그런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영상에는 카모프 52M 승무원이 단 2번의 출격으로 적 드론 25대를 격추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출격에서 14대, 두 번째 출격에서 11대를 격추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중폭발 신관이 장착된 30mm 포탄을 사용함으로써 카모프 52는 공중목표의 물에 대한 효율성을 더욱 높아졌습니다. 요 관련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적 있죠. 예, 러시아가 새로운 신형 탄약을 개발했다고 우크라이나에서 며칠 전에 나왔는데 바로 또 이제 러시아 측에서 나오네. 우크라이나 방송들은 러시아가 드론과 집중포를 파괴하기 위한 파편탄과 원격 제어식 기폭 장치를 장착한 30mm 탄약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금 아까 나온 거랑 똑같죠? 예, 30mm 포탄 공중 폭발 신관이 장착된.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다음 협상이 언제 열릴지 알지 못한다고 페스코브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제네바 협상과 관련한 메딘스키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협상은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는 건 뭐예요? 별로 기대 안 한다는 거죠. 젤렌스키가 땅을 양보할 의사가 없는데 뭐 젤렌스키가 어떻게 양보해? 나같이 민병대가 목 달 텐데.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CBC 뉴스는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취소 문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조차도 그 우크라이나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크라이나계가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다는 그 캐나다조차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경쟁자가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경쟁자가 이때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미국에 가서 한 게 세탁소 사업이었대요. 근데 이 세탁소 사업을 이제 잘 하고 있었어. 근데 또 자기 친척이 예? 또 온 거야. 그래서 같은 세탁소에서 일을 했어. 그래서 같은 세탁소에서 일하는 노하우를 배워서 자기 세탁소를 또 차렸어. 그래갖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세탁소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그 시장을 나눠 먹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사람이 캐나다에 왔어. 그럼 친척이니까 뭐 도와줬어. 같은 비즈니스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그거 비즈니스 배워갖고 또 차렸어. 그럼 또 경쟁하게 되잖아. 그게 싫은 거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잘라주니의 인터뷰. 그 얼간이는 걱정하며 우크라이나 선거에 대해 미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얼간이는 아마 젤렌스키겠죠. 러시아가 키예프 벌레를 잡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미국은 선거에 관심이 없지만 그 하찮은 광대는 유용한 바보입니다. 그가 권력을 오래 잡을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작아집니다. 메드베데프에 의하면 푸틴이 젤렌스키를 살려두는 이유는 유용한 바보야. 그가 권력을 오래 잡을수록 우크라이나가 더 작아지니까 그렇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 문턱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다. 볼리티코와 인터뷰한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7월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공식 회의에 우크라이나를 초청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너 우크라이나 부르면 나 안 갈 수도 있어. 우크라이나 부르지 마. 그 젤렌스키 꼴 보기 싫으니까. 걔 나토도 아닌데 왜 혼자하는 거냐? 왜 초대하는 거야? 이런 거죠. 서방 엘리트층의 변화가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영국 언론인 프랭크 라이트의 타스 통신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계속 싸우자 하는 애들인데 야당은 하지 말자. 우리 돈 아까운데 우크라이나 왜 도와주냐. 얘네들이 집권을 하면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도 노르트 스트림 그거 다시 복구하고 또 여기다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굳이 중국에다 이걸 또 깔아야 되잖아.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이미 깔려 있는 거 이용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영원히 이제 화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이제 중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민간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깎으려고 해요. 얘가 얼마 정도 깎아줄 수 있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꾸 깎으려고 하니까 피곤해. 그냥 기존 사업자랑 할 수 있어. 양쪽으로 수요자가 양쪽으로 있으면 가격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얼마 준다는데 넌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한쪽만 거래만 하면 야, 너 거래할 게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격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깎아달라는 대로 깎아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 같아요. 라브로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언젠가 유럽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이 제정신을 차렸을 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겠죠.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아직 얘네들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독일의 뭐 유명한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인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왜 그렇게 괴물 같은지 묻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젤렌스키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독일은 80년 동안 과거의 교훈을 배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한 독일인이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인 브라이언 맥도날드. 이 사람이 언론인인가 봐요. 현재 메르츠는 독일에 이제 집권하고 있는 이 사람 총리인가 수상인가 뭐 이 사람은 독일을 소모전을 고집한다. 메르츠는 협상을 믿지 않는다. 계속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 블랙락에 투자해 놓은 게 많아갖고 돈 손해를 많이 봤나?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는 잊어도 내 돈 뺏어간 놈 원수는 못 잊는다는 그 마키아벨리 말처럼 막 복수를 심해 불타고 있는 건가? 예. 쿠바, 미국이 이제 쿠바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봉쇄하고. 그래서 쿠바를 또 러시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쿠바 사람들 와갖고 지금 푸틴하고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미국 국회에서 그 이란 전쟁 뭐 이런 거를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메시 의원에 따르면 공화당이죠. 공화당 마가 의원인데요. 전쟁을 시작하려면 의회가 필요하다. 이란으로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표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거 아니? 처음에 미국하고 아마 이스라엘하고 이쪽에서 데모를 일으켜갖고
이제 정권 교체를 하려고 색깔혁명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가서 약속 대련을 한번 하고 이겼다 하고 올라고 그랬는데 이란이 약속 대련 그딴 거 안 함. 우리 제대로 싸울 거임. 너네 미군 부대 이 동네에 있는 거 다 박살낼 거임. 그러니까 어이쿠 안 되겠네. 좀 시간을 끌어야 되겠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 앱스타인 문서 300만 개인가 그게 나왔잖아요. 그걸 1시간 30분만 딱 열고 그 알맹이는 없어요. 그냥 호껍데기 같은 거 숫자만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딱 풀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 있는 동안 여기를 이제 시간을 끌면서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어떻게 돼요?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마가 의원이 야 그거 우리 허락 없이는 전쟁 못함. 의회에서 투표할 거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 마가 의원이 이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표결을 할 것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할까? 앱스타인 그 파일에 사실 민주당에게 치명적인 것은 바이든 때 다 지웠다. 이게 사실이라면 앱스타인 파일을 까는 것은 트럼프한테만 이제 불리한 것이지 민주당한테 안 불리하다라고 하면 여기 반대표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하고 전쟁하지 마. 왜? 이란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앱스타인 파일이 또 싹 없어지게 되잖아요. 시야에서, 관심에서. 그러니까 앱스타인에 집중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민주당은 반대할 수도 있다. 야,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앱스타인 이슈 트럼프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뉴스에서 사라지게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근데 이 민주당이 찬성을 해서 전쟁해도 좋아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앱스타인 문제에 민주당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사람 이란에 가 있는 사람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걸릴 거라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에 국정연설을 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날짜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는데 이란은 향후 10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2주 정도 남은 셈이네요. 앞으로 한 2주 안에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 진제일 군사력 이야기 와서 이제 이걸 어떤 분이 댓글로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저작권도 있고 이분이 힘들어서 쓰신 건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요약을 좀 한번 해드리면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만 다 관심 있지는 않아요. 관심 있는 분야만 요약을 할게요. 5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이란의 그 지도자가 야 너네 우리 석유 갖고 니네만 돈 벌어먹고 국유화할 거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기타 여기 5일 그 이권 달린 나라들이 이 사람을 그냥 쿠데타 이런 걸로 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팔레비가 이제 여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팔레비가 그 미국과 영국과 그 서방 그쪽에 의해서 이제 어용을 뭐라 그러지? 괴뢰 이런 건 식으로 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25년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너네가 우리나라 피 빨아먹어도 돼 25년간. 그리고 25년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계약 연장 안 하겠어요. 그래서 또 팔레비가 쫓겨난 거예요. 그게 79년이라는 거예요. 79년에 누가 했죠? 호메이니? 이 호메이니는 증명은 안 됐지만 팔레비 대신 영국과 미국에 낙점받은 그런 사람으로 의심이 되는데 증거가 없어서 단정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호메이니도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님 하고 배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란 악마 악의 축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란 멸망시키기 작전이 시작되는 대충 그런 이유인데 자세한 거는 직접 그 진지일의 거기 군사력 이야기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텔레그램에 다 링크해 놓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제 텔레그램에 링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후원해 주신 블랭크님 감사드립니다.